강사 생활을 25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글짓기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피아노 이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6살. 국어 선생님으로 데뷔? 비슷하게 했는데요. 처음에 출근했던 학원이 600여 명 정도 규모의 학원이었어요. 그 운영 방식이 특이한 원장님이셨는데 그때 일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튼 이제 그 곳에서 한 3년? 만 3년 일을 했는데 너무 빡세게 일을 배우고 그 학원에서 또 IMF도 겪고 이제 다른 학원에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여기저기 전전을 하게 된 거죠. 강사로서 처음에 이제 중등부를 가르쳤다가 이제 고등부 강의에 재미가 붙고 그리고 강의하는 것 자체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많이 즐겼죠.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원에서 점점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 고등부는 여자 강사를 거의 잘 뽑지를 않아요. 뽑지를 않는 것보다 남자들이 많이 있죠. 강사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요. 저는 워낙 체력도 좋고 또 목소리도 쉰 적이 없어요. 쉬지를 않아. 너무 부러운 게 그 회의 시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런 선생님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일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런데 저는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해도 목소리가 쉬지를 않아요. 여튼 그건 여담이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든 게 강사예요. 시험 기간에는 주말에도 나와서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예전에는 야간 자습이 있었어서 한때는 첫 수업이 9시 반 밤 9시 반에 시작한 때도 있었어요. 수업 끝나면 1시 반, 2시 이 정도는 보통이었었죠. 여튼 이제 그게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남자들과 같이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생태계가 만만치는 않은 거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죠. 아부 같은 것도 하고. 저는 이제 가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격 자체가 타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30대 중반으로 치닫을 때쯤에는 그 정치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부대끼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정치를 못 하겠어요. 어떤 라인에 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싫고 그리고 왕따 비슷한 것도 한번 당해보고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있어도 보고 일단 저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치지는 못했죠. 제가 싫다고 박차고 나가기 전까지는. 마지막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나이에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이 나이에 이력서 들고 다니는 건 너무 싫다 이렇게 건방지고 어린 생각을 하고 학원을 오픈을 했죠. 그때부터가 이제 제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강의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수업하라면은 수업은 100시간이건 1000시간이건 하겠는데 선생님들 관리, 또 학부모님들 관리, 아이들 관리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보단 좀 나아졌겠죠. 아이들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식을 해서 여튼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주 작은 실수가 원인이 돼서 큰 낭패를 본 경우가 40대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 50에 다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막막해요. 정말 막막해요. 이 집에서 아이들을 모으려고요. 처음부터 속된 말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펌프 시골에 가면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물 한두 바가지 이렇게 넣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가속이 붙어서 물이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학생 한두 명 지금 마음만 같으면 한 명만 들어와도 너무 좋겠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전단지를 제가 막 붙이고 다녔거든요. 경비 아저씨들이 다 뛰셨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사는 동네가 올드한 아파트가 많아서 그나마 현관으로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지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아예 접근도 할 수가 없잖아요. 현관 안으로. 그래도 그걸 이제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여튼 이 집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사람 구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끝나죠. 돈이 있으면 일주일이면 끝나죠. 워낙 작은 집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그 비용이 없고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한 5년 전에 DIY 바람이 불었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벽돌 한 장 한 장 붙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젊었거든요. 그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 돈 주고 하라고 하면 많이 주면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하죠. 지금 이 집은 제 아이들 모아서 수업할 집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좀 막막해요. 아이들이 과연 모여질까 이런 생각. 전단지 작업을 제가 하고 다녔었거든요. 하루. 근데 막 뒤통수가 너무 따끔따끔한 거예요. 누가 와서 막 붙잡을 것 같고, 아줌마 거기다 그러면 안 돼! 막 이럴 것 같고. 젊었을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을 50에 하려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목표가 재기거든요. 다시 일어서는 것. 당장 수입을 만들어야지만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요. 성격이 시간을 주면 안 해. 닥쳐야지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미리미리 해두면 좀 좋아요. 지금도 이제 뭐 생활비 거의 다 떨어져 가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뭐 귀찮고 막 은행 가서 앓는 소리 하는 것도 싫고 결국은 굉장히 비싼 이자를 두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자도 이자지만 사실은 신용등급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일이 많이 꼬인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다 썼어요. 한 달 버틸 수 있을래나?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제 와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막막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 재기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과연 올까요? 온다고 믿고 싶은데 이제는 진짜 한 명이라도 오면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수업을 할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는 애들은 정말 행운아. 지금 보내는 엄마들은 완전 행운. 완전 뭐 땡큐지. 완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30대에 잘 나갈 때 50 정도 돼서 다시 학원 운영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다시 학원으로 컴백해서 강사하시는 분들을 간혹 뵀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되게 한심하게 봤어요. 나이 먹어서 왜 저러고 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참 건방지고 무례했던 세월들을 살았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열심히 살걸. 그런데 후회할 시간도 없고 이제 후회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시간도 없고 하나씩 페인트칠부터 벽은 되도록이면 사람 안 쓰고 제가 다 해보려고요. 그 레일 등을 달고 싶은데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일도 아닌데 전기 작업만큼은 이 집은 한 30년이 넘은 집이에요. 87년도 준공. 이 집이 한 4년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남자 혼자 살았던 집인데 정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곰팡이가 막 쓸고 이랬는데 작은 방에서 막 곰팡이가 엄청나게 쓸고 했는데도 아니 그걸 방치해 두셨더라고요. 그럼 본인 건강에도 안 좋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2차 조차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셨더라고요. 성격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집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청소도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집 보면 알고 변기가 고장났더라고요. 사실은 고쳐야 되는데 고칠까 바꿀까 근데 웬만한 돈 안 들이고 너무 심각해. 너무 좀 눈물도 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암담하고 초라하고 그런데 감사해야죠. 이렇게 작은 집이라도 저한테 허락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모아야 돼요. 가르쳐야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 하루 올렸었잖아요. 공장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한 거 한 번 올렸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아르바이트 해가서 최저임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 정도만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난 살겠다 싶었는데 100만 원 갖고 택도 없더라고요. 좀 노동에 대한 묘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20대에 노동운동을 막 할 때 노동자들끼리 막 서로 위해주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실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깨끗이 포기하고 다시 학생들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 한때는 그래도 인기 강사였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하나도 안 웃긴데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애들은 엄청 싫어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고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남학생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죠. 워낙 강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여튼 인기가 있었다. 이게 결론이었고 다시 시작합니다. 50에 반백살에 시작하는 리스타트 재기.
어떻게 가는지 정말 리얼로 정말로 학생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이 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과정을 조금 꾸미면서 너무 리얼하면 보기 흉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제가 어떻게 제기를 하게 되는지 하는 과정과 수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요. 또 마음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응원도 좀 해주시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후회할 시간도 없고 더 이상은 안타까워할 시간도 없고 열심히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쓸쓸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막 모이는 학생들이 막 모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즐겁게 해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